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트럼프발 2차 악재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관세 유예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태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유럽에게 50%의 관세를 6월 초에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현재 하고 나선 건데요. 근데 이 이후에 나온 금융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트럼프가 다시 한번 2차 관세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조금씩 생겨나는 가운데 어떤 신호가 시장에 나왔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요, 여러분들께 매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마켓 뉴스, 시장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실시간 뉴스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메인 페이지에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도 있고 다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실시간 올려드리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벌써 2,970분께서 참여해주고 계시죠. 함께 참여하셔서 다양한 뉴스들 실시간으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유럽을 왜 압박하고 나섰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연합과 외국산 기기에 대해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삼성 등 모든 기업의 스마트폰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EU가 협상을 늦추고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협상 대신 관세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특히 애플의 주가가 3%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이 일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업들이 이를 흡수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이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의 발언은 미국과 EU 간 무역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를 트럼프의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EU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맞서서 자동차 및 일부 부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관세 전쟁 분위기죠, 다시. 유럽 각국은 기존의 보복 관세 조치를 90일 연기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긴장 완화보다는 상호 관세 대응을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협상 분위기는 글로벌 무역 질서와 미국, EU 관계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긴장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이런 채권 금리의 반응이 요즘 우리는 가장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을 탈출하느냐 마느냐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 채권 발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채권 금리의 반응은 어땠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봤더니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뒤 채권 시장에 보인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과거에 채권 금리 부과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과도하게 폭등했죠. 왜? 미국의 채권을 다들 팔았으니까요. 아, 이제 미국이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면서 미국 탈출 러시가 이뤄지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소리는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식이죠. 채권을 다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번에 좀 달랐다는 거죠. 당시 미국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국채 금리 또한 연일 급등한 바가 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유럽과의 관세 전쟁 분위기가 나오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0년물 금리 채권 이제 잘 안 됐을 때 많이 올랐었다가 오히려 가라앉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심해 볼 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금리의 하락 이유에 대해서죠. 뭘 의심해 봐야 되냐? 첫 번째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트럼프의 유럽 압박으로 유럽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했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트럼프가 중국하고 싸웠을 때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안 되겠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격했을 때 시장의 이제 판단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첫 번째 먼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실제 그랬나? 실제 유럽의 자금이 미국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보단 유럽이 더 위험해 보이니까 요즘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 다들 달러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러를 팔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달러를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한테 관세를 때렸을 때랑 굉장히 이때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 더 가속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떨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자금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 유로화 이 환율을 보시면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럽의 자금이 미국으로 갔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미국에 있는 달러 자금이 유럽으로 일부 소폭이지만 이동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는 아니겠죠. 요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달러 채권을 샀을까? 이게 의문이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채권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법안이 통과되게 됐죠. 규제안이 통과되고 제도화가 시작이 됐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도 이를 강조했는데요.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으로 대규모 국채를 편입, 국채 수요를 자동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는 페이팔, 지금 이제 리플랩스, 트럼프 일가 등이 있으며 이들 달러 기반 코인을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이 법안도 통과됐죠.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데요. 규제라고 한다면 이거 악재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이슈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제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제도화되면은 어마무시한 은행 자금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되고 안전해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규모가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클로처 표결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통과를 앞두게 되었다. 이 법안은 1대1 준비금 보유,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뭐 불법적인 거 코인의 가장 큰 문제죠. 불법적인 요소를 좀 지우고자 이런 것들, 소비자 보호 등 규정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새롭게 창출이 됐을 만한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현재 봤을 때는 그런 비트코인 자금이 이 지금 현재 미국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그 흘러 들어갔다라고 할 만큼의 어마무시한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보신 바가 조금 조정받긴 했는데 이게 뭐 이동했다고 보긴 사실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주식시장 떨어지는 것만큼 같이 떨어졌다고 현재 보여지고요. 아직 요것의 영향은 정말 100% 추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가능성은 그래도 일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가능성은 제가 최근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스텔스 양적 완화죠. 연방준비위원회가 이제 미국의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미국 나라 자체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높은 금리에서 또 채권 발행하면서 또 이자를 갚아야 되고 지금 안 그래도 2024년도 기준에서 30%의 적자는 이 이자 비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자 비용이 더 커지면서 미국이 파산의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미국에 발행할 채권 많거든요. 7월 달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전달해 드린 바 있는데 이제 곧 감세 법안 하면 감세 법안을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 또 해야 될 거고요. 그 기업들 세금 깎아주니까 세금 깎아주는 거 빈자리 뭘 채울 겁니까? 채권 발행해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채권 추가적으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 7월 달, 8월 달에 이어지면 그거 부채 협상 하는 대로 바로 채권 발행 또 할 거잖아요. 그런 채권 발행 대형 채권 발행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매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의 기사를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기사였는데 해당 기사가 지금 현재 이제 수급을 보고 판단한 건데요.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다시 할 가능성이 높냐면 저는 이제 6월 18일 날짜 미국 FMC 금리 결정일에 아마 금리는 동결하면서 해당 이야기를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채권 가격 올라가는 거 연방준비위원회가 막아준 건가요? 이 막아준다면 막는 기준은 뭔가요? 뭐 이런 명확한 이야기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연준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갈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설명드렸는데 실제 이런 흐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따져본다면 첫 번째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왔다? 이건 전혀 아니었어요. 이건 명확하게 확인했고요. 나머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일지 연방준비위원회 영향력일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본다면 연방준비위원회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되고 나서 뭐 바로 정말 들어올 수급이었다면 바로바로 들어왔어야죠. 그죠? 바로바로 들어오면서 매입이 들어오면서 채권 금리를 낮춰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 이번에 뭐 트럼프의 발언 전에 오히려 더 빨리 채권 금리를 낮춰줬어야 되고 생각했는데 그런 수급 흐름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오히려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채권 금리가 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보이시죠? 위에 꼭다리 보이시죠? 튀어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수급인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금리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방준비위원회의 개입 가능성이 다른 것들보다는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해되셨죠?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오히려 뭐 튀어주고 막 올라가려던 이제 요게 금리가 갑자기 트럼프 발언 이후 지금 오히려 조정을 쭉쭉쭉쭉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역시나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에 대한 진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 봐야겠죠. 근데 진짜 이게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실 겁니다. 어느 정도.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말 이번에 이런 방법들로 어떤 방법이든 이런 방법들로 금리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면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막 이야기 다시 꺼냈는데도 금리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면 정말 무서운 게 트럼프의 2차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관세 압박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돕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관세를 유예했던 것들도 채권 금리 때문에 사실상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상승하면서 미국 탈출 러시가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관세 유예 때리면서 안정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런 과감한 발언을 했는데도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 관세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은 그냥 지켜볼 만한 상황 아니에요. 이번 금융시장의 반응 자체가 정말 트럼프의 의도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무서운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실하게 못 받고 가기 위해서는 6월 18일 날짜로 미국의 FMC에서 파월 의장이 정말 채권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방어해 줄지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얼마나 더 매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분석 간단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유럽 관세 때리기에도 안정적이던 미국 채권 금리 채권이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글로벌 수급이 아니라 그 다른 수급에 의해서 안정되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현상이에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아닌 또 다른 매수 수급이 생겼을 가능성. 연준이라든가 코인 수급이겠죠.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면 관세 전쟁 2차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중국까지야 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너무 인플레이션에 너무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국가니까 쉽지 않겠지만 유럽하고는 관세 전쟁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유럽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주요 지표 발표 보실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5월 28일 날짜, 수요일 날짜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장의 대장주죠.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전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GB300을 출시합니다. 이제 블랙엘 울트라죠.
블랙 울트라를 하면 2분기 실적이라든가 3분기 실적부터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 5월 달부터 생산해서 납품을 시작하면은 2분기 6월 달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다음 뭐 지금 현재 다음 3분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이던스까지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지 않을까, 좀 괜찮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1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 GDP 발표 자체가 이제 중요하죠. 경제 이제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경기 침체의 분위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요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데 PC 지표죠. PC 지표는 근데 CPI 지표에서 어느 정도 물가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큰 주식시장에 변화를 줄 만한 요소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코스트코 실적 같이 그 유통사들이 있잖아요. 유통사들이 다음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어떻게 내놓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추가적으로 이 물가 관세로 인해서 물건의 가격을 올릴지 그것을 키포인트에서 맞춰두고 분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가격 상승을 언제 시킬지 요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런 기준을 잡아놓고 실시간 뉴스까지 확인한다면 역시나 대응하기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런 대응들도 텔레그램 메인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 되셨길 바라면서 항상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